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서 간밤에 미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은 연일 강합니다. 미증시와는 정반대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마감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장중에는 파란불을 켰지만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무려 4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레버리지 베팅이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비투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승 흐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점점 정고점을 향해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죠. 오늘 종가는 1181선에 형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볼게요. 환율이 중동 변수 때문에 3거래일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1,476원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등을 돌린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함께 매도를 했는데 다만 연기금 쪽에서는 이번 주 내내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IT 투톱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주가 흐름도 챙겨볼게요.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체크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이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은 5거래일 연속 사들였고요. 반면에 오늘도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이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 오늘 방송 중에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우주항공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AI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많이 몰렸는데요. 이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ETF 상품을 우회로 투자하면서 ETF 상품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이슈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2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수페타시스도 PCB 기판 모멘텀까지 함께 얻어가면서 20%대 급등을 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종목은 이전에 LIG 넥스원이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오늘 무려 코스피 10번째 황제주로 등극했다는 것도 포인트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IT 투톱의 주가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은 IT 투톱이 모두 다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정고점을 향해서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노사 갈등 때문이었을까요?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되는 그런 기대감도 안고 있고 오늘 새로운 공장 착공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장 막판에 살짝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아쉽게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죠. 디데이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퀄컴 CEO도 한국을 방문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 두 종목의 2배 레버리지 ETF 상품도 출시한다는 점도 반도체 관련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될 모멘텀입니다. 네, 이어서 소부장단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소부장단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KC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정지우 위원이 관심주로 언급하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진 세미캠도 보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자세한 추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분의 관심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지우 위원의 KC 조금 전에 살펴보셨고 정홍주 위원의 핑거까지 상한가 갔는데요. 과연 내일은 어떤 쪽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고래방송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전반부는 언급만 했다 하면 상한가가 터지는 정상한
정지우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예. 네, 정지우 위원과 오늘도 하루 정리해 볼 텐데 키포인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까지도 섭렵을 했습니다. 태성이 급등 랠리를 보여줬는데 일단 배터리와 영원하라 위원님부터 또 영원하시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건강을 신경 써주셔가지고 지금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도 굉장히 오늘 지금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죠. 그런데 이 태성 같은 경우도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 CATL 쪽의 재료가 임박돼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반도체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동진 세미캠이 오늘 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까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앞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게 뭘까? 그래 뭐 유리기판 뭐 다 중요한데 HBF, HBM보다 시장이 훨씬 더 지금 커질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이제 학습 시대에서 추론 시대로 넘어가니까 저장 공간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HBF는 이 동진 세미캠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비 쪽은 주성, 증착 장비 쪽이죠. 예, 그리고 역시 EUV 포토레지스트 초격차 독점 밴더로 이제 등록이 되고 있는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낸드 쪽에 또 HBM, HBF 동시수혜주가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KC가 상한가 들어갔죠. 제가 전일 또 강추를 좀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태성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은 뭐 배터리로만 볼 기업이 아니에요. 예, 반도체 유리기판 쪽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유리기판 전 세계 유일한 애칭 장비를 기술을 확보했지 경쟁자가 없지. 앞으로 이 중후엠텍이랑 특히 중국의 BOE까지도 수주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태성은 이제 좀 때가 오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 앞으로 좀 중요한 기업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오늘 이번 주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 배터리주 내에서도 태성, CIS 그리고 APS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 좀 장을 또 주도했거든요. 저는 좀 부실주들도 좀 있긴 있지만 뭐 리튬 포어스 뭐 이런 기업들은 다 부실주니까 그런 기업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도 대표사 75억 장내 매수했어요. 1,000억 들여서 지금 공장이 6월 달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CIS도 이미 뭐 3공장, 4공장, 5공장까지 증설한 기업이고요. 특히 고체 전해질 양산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식 공정 장비도 상용화가 임박돼 있거든요. 심지어 BMW랑 유럽 쪽의 합작법인 설립 얘기도 나왔던 기업이에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CIS, APS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장비 쪽도 지금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얘기 나왔었고요. 근데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냉각 부품 사업을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부분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또 냉각 사업 쪽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APS 이노베이션은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에서 움직이거든요. 차트 너무 좋아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늘어보고 싶어서. 벌써 한 4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보안주 내에선 오늘 유일하게 오픈 베이스가 강했던 것 같아요.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다른 보안주들은 다 죽었거든요, 아니말로. 그런데 혼자만 강했어요. 자사주 매입이 10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신뢰성이 앞으로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KT가 로봇주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설명드리고 2월 달이죠. 강추해드리고 1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차후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했던 섹터와 핵심 주까지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하루 정리하는 고래키 시간도 이래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투자의 팁, 섹스리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HBF라고 정해주셨는데 HBM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HBF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HBM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속도 면에서 중요한 메모리인 것 같고요. 낸드 플래시 쪽을 이제 쌓는 HBF 같은 경우는 이 저장 공간이 이제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서관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량을 책임지는 HBF, 속도를 책임지는 HBM. 이게 AI가 이제 학습 시대에서 추론 시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HBF를 안 쓰려고 최대한 이제 빅테크들이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이게 어렵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 이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나라 HBM, HBF 수혜주가 뭐가 있는데 장비랑 소재 쪽이랑 있죠.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늘린 동진 세미캠 쪽이랑 예,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예.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굉장히 커요. 한쪽은 벌써 한 수백억, 주성 엔지니어링은 재작년도까지 합하면 8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200억 정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솔브레인도 17만 원대에서 200억 하고 3배, 51만 원대까지 날아가는 기업을 토했었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제가 완전히 꽂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드디어 정고점을 뚫었어요. 예, 그죠? 예, 오늘도부터 뚫었어요. 정고점. 주식은 정고점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시설 투자만 테일러시 쪽에 2,600억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감강에 EUV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웨이퍼의 세계는 이제 잉크 같은 이런 소재를 양산하죠. 굉장히 중요한 소재 같아요. 맨날 일본이 협박하는 게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랑 중국을 포토레지스트 규제한다 이러면서 맨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산화 지금 한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쪽도 지금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준비하고 있죠. 거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협박을 하니까 앞으로 준비할 것 같긴 한데 아직 중국은 국산화하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TSMC까지 뚫은 기업이에요. 동진 세미캠이. 벌써 2,600억을 미국에 투자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천억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삼성전자 쪽이랑 이제 공동 진출을 하면서 특허까지 공동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깐부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이랑도. SK하이닉스랑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역시 이 낸드 쪽에 3D 낸드 쪽에 이 포토레지스트를 독점적으로 삼성에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초격자 독점 벤더 관점에서 지금 일단 단기는 이제 57,000원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만 원 이상까지도 감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HBF 앞으로도 소재 쪽은 이 기업보다 핵심 수혜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 야, 오늘도 수급이 너무 좋아요. 원래 경고 종목 이제 지정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심해질 수도 있는데 와 플러스 전환됐죠? 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제가 10만 원도 아니고요. 20만 원도 아니에요. 30만 원도 아니고요. 40만 원도 아니에요. 예. 간다가 아니고요. 100만 원 이상 도전을 하려고 접근했던 거예요. 왜? 대표사님이 100만 원 이상까지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했으면 신뢰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예전에 그랬죠. 아니 진짜 회사가 좋으면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수천억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때요? 사니까 한미반도체. 제가 7만 원대에서도 강추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30만 원까지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주식은 사실상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급은 역시 과학이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뭐 내일 경고 종목 지정이 되든 말든 안 되든 말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앞으로 최대 주주 수급과 그리고 이 기술 공급 수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반도체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한국판 ASML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애플을 뚫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파운드리 쪽은 TSMC랑 삼성을 뚫으려고 하는 것 같고 태양광은 테슬라와 특히 하나솔루션, HD 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쪽을 뚫으려고 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기술력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기술들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아요. ALG 기술은 주성 말고는 지금 개발한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착에는 EV 장비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왔던 기업인 만큼 간단하게 생각할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항상 의도들을 잘 파악하신 분들은 아마 3만 원대에서 집중 베팅하고 지금 12만 원대죠? 4배 가까이 올랐죠? 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HBM 다음에 HBF 시대를 준비하면서 눈여겨볼 기업 두 종목 소개하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도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AS 첫 번째 종목은 KC.
어제 이 시간에 위원님이 관심주로 소개를 하셨죠. 아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미 2월 24일에도 소개를 하시고 벌써 7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개하실 때 그때 가격을 한 번도 깬 적이 없고요. 이번에도 급등 바로 직전에 소개하신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DKT 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동안도 고점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강하게 고점을 돌파했고요. 무려 140%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저스템, 정스템 볼게요. 이 종목도 신고가인데요. 이번 달에 소개하셔서 오늘까지 고작 9거래일 됐는데 벌써 74% 상승률. 오늘 고점까지 경신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신기해요. 이번 주 내내 상한가 파티네요. 지금. 어제까지는 맞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2연상, 오늘은 KC가 상한가입니다. 저 한국 이름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좀 정 KC 좀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외국 이름도 좋습니다. 정 KC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KC를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 제가 아낀다라고 표현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KC는 오히려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바닥에서 더 사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근데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단기는 내일 이전 고점 2,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긴 하죠. 앞으로 2,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돌파를 못한다라고 해도 월봉이 뭐 아직도 MACD 바닥권에서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전환되려고 그러잖아요. 2020년도 때 차트 위치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4,000원대까지 향후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벌써 140% 가까이 올랐는데요. 정고점 이제 뚫었죠. 그러면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단기 22,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뭐 끝까지 또 3만 원 이상까지 도전을 해봐야죠. 이제 200%가 또 넘어가는 거죠. DKT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올해 2월 달에 완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다. DKT도 대적중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스템. 이 정스템도 굉장히 제가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름이 좋아서 한 건 강추해드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스템도 그냥 완벽했어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완벽하다 계속 외쳐댔거든요. 이 기업도 오늘도 이제 경고 정보 지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세일봉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수급 이탈이 없다는 건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주성급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기업도 무상증자를 2주 가까이 했다는 건 주식 수를 3배로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수만큼만을 생각을 해보면 최대주가 엄청나게 지분율은 그대로겠지만 지분 수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실리콘투도 무상증자 대규모로 하고 나서 수십 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스템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 사업도 하기 때문에 LG 쪽이랑 그냥 단기는 끝까지 5일선 매매 이어나가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만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감히 2만 원 이상까지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에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시장을 장악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 어떤 걸까요? 왠지 이 두 종목은요. 네. 자꾸 조만간 상한가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또요? 네. 자꾸 왜냐하면 주포들의 최대주주 매집이 굉장히 급하게 끝났어요. 뭔가 꼭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자꾸 줘요. 그죠?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 때 주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가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이번 달에 공격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6,000원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은 테슬라 쪽의 깐부예요. 지금 세계 최초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5G 전력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요. 브로드컴, 퀄컴 공급 못합니다. 졌어요. PS 일렉트로닉스한테. 글로벌 기업이 PS 일렉트로닉스한테 졌습니다.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60억을 또 하고
총 수년 동안 200억 했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공격적으로 오늘 한다 공시가 또 나오고.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는 거기에 AI 기능을 가진 로봇팔도 글로벌 대기업, 아마 삼성일 것 같은데요. 로봇팔 쪽도 납품을 준비한다. 지금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도 장비도 공급한다. 메모리 장비 업체도 한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폭스바겐 쪽에 10년 동안 무선 충전기도 수주했다. 거기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깐부죠. 예. 거기에 AI 서버 사업을 진행을 한다. 예. 독보적인 재료들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최대주가 대량 매집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자꾸 예전에 원희골딩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원희골딩스 4,000원대에서 강추해드리고 5만 원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도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에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은 이미 돌파가 이번 달부터 또 이뤄지고 있어요.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고래등이 보였었네요. 언제? 3개월 전에. 예. 그리고 나서 이번 달 드디어 돌파할 것 같아요. 예. MACD가 이제 0 이하에 있는 게 아니고 MACD가 0 이상 돌파를 했을 때 원래 주가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료가 지금 최근 들어 막 나오잖아요. 테슬라 재료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예. 거기에다가 요즘에 반도체 업황 좋죠. 예. 그리고 이제 AI 쪽에 이제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자꾸 AI 이제 관련주들도 살아나고 있고 그만큼 이 기업은 로봇팔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이 AI 산업혁명 관련 모멘텀이 다 엮이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 규모가 200억 들어왔다는 것도 결코 재료가 작지 않을 것 같다. 대표사가 6억 가까이 장내면서 들어온 것도 신뢰성 높은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뭔가 이 회사가 변화가 많이 이뤄질 것 같아요. 사명도 변경한 만큼 내일도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상한가를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 PS 일렉트로닉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정태성이죠. 오, 네. 예, 정주성에 이어서 정태성. 얼마 전도 제가 자꾸 주성 뭐 계속 외쳐대니까 상한가 랠리가 이제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성도 때가 됐죠. 왜? 대표사가 70억을 미리 장내 매수해놨잖아요. 공장 완공되기 전에. 예, 그리고 중국 퀄테스트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통과했잖아요. 3월 달에 퀄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랑 퀄테스트를 또 진행하고 있다 또 얘기 나왔거든요. 공장이 완공되면 어떻게 된다? 수주를 냈기 때문에 완공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랬죠. 테일러시 쪽이랑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1, 2년 전만 해도 미국 테일러시 공장이 삼성전자가 거의 2025년, 2024년도 때 원래 완공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수주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계속 1년, 2년 지연됐었어요. 네.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제 올해 양산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텔러시 공장이 준공되고 완공되고 뭐지? 이제 테슬라도 수주했고 다 엔비디아도 수주하니까 드디어 완공시키고 양산 준비하는 거구나. 그러면 태성도 이제 완공이 되니까 수주했겠구나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죠. 삼성자산운용사죠. 삼성자산운용. 지분은 5%를 매집합니다. 2월 달에.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3월 달에 1% 더 지분 안 늘릴 것 같아요. 근데 3월 달에 1% 더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수급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속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MACD를 한번 볼까요? MACD를 보시게 되면 제가 11월 달에 처음 11월 1일 날 강추해 드렸어요. 28,000원대죠. 그리고 랠리가 나왔습니다.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였어요. 2026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도요. 이때 막 랠리가 나왔어요. 역시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꽤 며칠 동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MACD는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MACD가 빨갛게 나오는 위치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여기는 과열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조지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요. 그래도 경고 종목 지정이 예고가 안 될 것 같아요. 6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조차 안 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내일 상한가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 주성처럼 이게 뭐가 때가 이제 임박돼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성과 태성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 뭔가 반도체라만 엮인 게 아니고 태성은 배터리 쪽이랑 PCB 쪽 같이 엮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표사가 수십억 장래매수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예, 삼성 자산운용사 들어왔다는 것도 공통적인 부분이고, 예, 그래서 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만 엮인 게 아니고 태양광 디스플레이 다 같이 엮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역시 태성 내일도 내일일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상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멋진 기대감을 실어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김밥조아님이 위원님 주식의 신인가요? 늘 감사하게 잘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오늘의 관심주 두 종목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두 번째는 태성까지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우리 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몰리는 섹터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도 2차 전지가 애프터장에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애경케미칼, 필에너지 등 관련주들이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애경케미칼은 옆에 계시는 정홍조 위원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AS 코너에서 전략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명신산업이 또 2차 전지에 속하기도 하지만 장마치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상승폭 계류율이 좀 큰데 오늘 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지금 관련주에 매수세가 더 몰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은 테슬라의 협력사이기도 하죠. 오늘 밤에 미증시 장마 치고 테슬라 실적이 나온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관련해서 동진세미캠도 현재 구간에서 급등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점 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정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정홍조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도 오늘도 또 싱글벙글이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종목 핑거가 오늘 상한가를 갖고 애경케미컬이 또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 관심주 활약이 엄청나요. 오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25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 명품 수화법에 대한 적중률을 정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불확실성,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좀 강세에 그래도 잘 이어지고 있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세를 잘 보이고 있는 건 여전히 저평가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개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에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약간의 좀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폭락, 하락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종전 마무리되면서 강세장에 대한 랠리 가능성 계속 이어가는 관점으로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4월 23일 날 AI 분야에서 글로벌 학술대회에 대한 AI 관련주가 관심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종전 대비 전략으로 가져가되 순간순간에 협상이 불발돼가지고 또 밀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란이 봉쇄했다가 개방했다가 재봉쇄했죠. 그게 항복 선언이에요.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 정리해 주셨는데 참고로 내일 AI 관련한 일정까지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도 특징주 안에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는 이슈페타시스인데요. 기판 관련해서는 구글과 엔비디아, 러브콜을 받고 있고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안으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21% 오르면서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해냈네요. 이어서 두 번째
번째는 OCI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1%나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3% 급등 마감을 했고요. 앱장에서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 살펴볼게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급락했죠. 정말 천당에서 지옥으로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앱장에서도 지금 40만 원도 하회하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인데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YM택입니다. 2차 전지 강세로 오늘 YM택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900% 넘게 실리면서 18%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른 거 개별 이슈가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2차 전지 강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GC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20%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5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네, OCI 좀 보겠습니다. OCI가 과거 제가 매겼던 설명이라서 제가 결국은 주식은 가치예요. 이 OCI를 12만 원 같거든요. 전에 5만 원, 6만 원대 설명드렸던 건데 결국은 가치잖아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반도체 배터리 소재 사업이라 산업적으로 반도체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 선두 기업으로서 최선두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배터리, 삼성 SDI, LG솔루션 세계적인 기업이죠. 결국 이 소재 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또 반도체 폴리시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기업이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말고도 차세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결정짓는 응급제 소재 사업의 사활을 갖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금 계속 강세 흐름을 나고 있네요. 제가 배터리 쪽에 대한 배터리맨, 배터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배터리에서 OCI 강세가 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국산화 추진한다 해가지고 중국산 비중이 90% 넘는 이 태양광 인버터 우선적으로 중국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한다 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가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이미 2035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53%, 61% 감축의 목표를 의결을 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가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업체로서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주체인 만큼 태양광 관련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이 당초 법안대로 32년도까지 유지할 만큼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이 반도체와 배터리 쪽과 바로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움직임이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이다. 그리고 오시아올린스가 태양광 웨퍼 사업의 진출, 바로 베트남 공장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 원동력이었고 원전 건설이 15년 걸린다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장내 매수가가 62,000원, 아마 차트 통해 얻었습니다. 장내 매수 62,000원. 그래서 제가 5만 원, 6만 원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자 배정이 10만 원. 10만 원 결국은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과연 10만 원 갈까? 10만 원 넘어갔어요. 이 삼자 배정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하기 전에 수조 원의 잔고. 그러한 실적이 결국 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5개월선 매매로 쭉 이어가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신고가 속에서 장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병한다면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소개하셨던 종목인 만큼 기술적인 분석 더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OCI 상한가에 도달해 있는데 보유자분들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명품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스페이스 X 관련주를 준비하셨네요. 위원님이 며칠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이 관련주들 눈여겨보자고 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란 듯이 매수세가 강하게
강하게 몰렸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 오시면 방송 끝나고 스펙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펙스 관련주 바닥 탈출 초기가 무엇이는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근데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늘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뭐 21%까지 올라갔네요. 상장이 이제 6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차등 의결권 도입과 함께 AR 산업의 확장 속에서 아마 스페이스X 관련주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도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왔죠. 자, 수개월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이 어렵다. 못 갔던 스페이스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나노팀. 이제 지금 이것도 좀 올라오긴 했어요. 어느 정도는 월봉 삼았을 때 쭉 이렇게 바닥에서 4,000대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배터리 화재에 대한 확산 지연의 열폭주 차단 소재 패드 방염 보통 평균 5분 걸린 거거든요. 이 회사는 15분. 그래서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고요. 방열 소재 개필러 스페이스X의 샘플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높고 세계 1위의 UAM 조비라는 회사와의 협력 논의 중이에요. 이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국내 1등이거든요. 그래서 리피식 없는 교환사치의 가격이 13,200원이기 때문에 13,2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고 보는 새로운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의 22선 대응이 필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우도 있는데요. 성우도 같은 관련성을 띠고 있는데 스페이스X에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이 회사 거. 전형적인 스페이스X 관련주가 되겠죠. 역시나 5개월 이평선 잡고 계속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이어가는데 기준이 공시 기준의 17,000원대까지 그 폭이 17,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부분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5개월선 매매로 이어가되 단기적 관점은 배터리가 오늘 삼성 SDI 예전에 과열권 들어갔으니까 단기적 수익률 챙겨가면서 한다면 단기 매도했다가 22선 매매 그리고 장기는 계속 5개월선 매매로 이어가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 관련한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도 점검 받아볼게요. AS 첫 번째는 핑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를 하신 종목인데 벌써 상승률을 확인하시면 엄청 놀랐습니다. 무려 7거래일 만에 57%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갖고 장마치고 보니까 성우전자가 인수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이어서 휴니드 보겠습니다. 전쟁 협상이 무산되면서 지금 방산주가 오늘장에서 크게 올랐죠. 이 종목 오늘 장중에 27% 가까이 급등까지 만들어내면서 수익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39.5%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애경케미칼, 배터리맨답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골고루 오늘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에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해냈고요. 소개하시고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몰리고 있는 거 확인 같이 하셨죠. 이어서 MOT까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배터리 딴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주 소식까지 공시하면서 현재 전고점 부근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와, 오늘도 종목들이 엄청난데 핑거 상한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위원님. 네,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보도했습니다. 네. 예. 핑거가 제1금융권의 스마트 뱅킹 솔루션 1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 STO에 대한 시장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인트 잡아드렸는데요. 차트 통계 받았습니다. 어차피 3자 배정이 8,900원이었고 임원 매수가 9,850원. 만 원 정도 근처면 오케이 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고 신저가로 내려가는 형태 속에서의 거래가 매집 두 번 이루어졌죠. 그러면 딱 뚫리면서부터 주가는 뛰어갈 수 있다. 한쪽 방향 쏠렸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들었는데 바로 이제 주봉에서 중앙선을 뚫었죠. 그래서 중앙선 뚫었기 때문에 시작됐고 이 부분이 또 저점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일목 차트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과열거래 들어갔고 아래거래 길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병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휴니드인데요. 역시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이제 협상이 결렬. 하지만 이거 협상할 때까지 계속 바로 전쟁에 대한 휴전 계속 좀 더 이어지면서 협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하게끔 끝까지 간다 이건데 일단
방산이 아침에 오늘은 좀 방산이 뛰겠구나. 근데 이거는 군통신 대다수의 장비의 점유율이 거의 뭐 독과점적이죠.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UAM, 드론, 적에도 위성통신, 단순한 방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을 말씀드렸죠. 차트 통해 보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투자 관점인데 월봉이 찍힌 거예요. 근데 종가, 저가, 침맞고 떨어진 영망청. 신호 나왔다? 돌파했다? 올라가는 건데 주봉을 보니까 밴드가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쫙 터진다? 왜? 이거죠. 8개짜리 상승 봤죠.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 얘기 3년 드렸잖아요. 쫙 뻗을 거라고. 뻗었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중요한 거고 기업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환사채, 회사가 리피시가 없는 교환사채 가격이 11,5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1,500원까지 강세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왔죠? 그러한 기준점에 맞춰서 매매했다면 성공추가 될 것 같고요. 아직 하락 어떤 단원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선 매매와 5주선 매매와 5개선 매매로 이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종전 협의 딱 하잖아요. 방산중 개념이다 보니까 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도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애경케미칼인데요. 배터리 쪽에 대한 움직임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배터리는 앞으로 2027년도까지 계속 위쪽이다. 계속 위쪽이다. 그래서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면 난연성 갖춘 슈퍼 섬유에 대한 또 관련성을 띠고 있는 아라미드에 대한 애경케미칼의 모멘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통해 봤습니다. 아라미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나트륨 배터리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아라미드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면서 난연성 갖춘 슈퍼 섬유. 그게 이제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였죠. 월봉 차트가 기본적으로 밴드가 뚫리면 급등할 수 있다. 뚫리면서 날아가는 모습. 근데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뚫렸고 내려오고 뚫리고 그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봉 차트에서 역시나 5주선 매매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봉 차트에서 단기 급등을 했는데 결국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죠. 26년도 흑자 턴 어라운드 속에서 27년도 퀀텀 점프의 실적을 갖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역시나 꾸준하게 생명선인 22선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아직 창투 신호 나오지 않은 만큼 22선 매매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났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현재 바로 이제 MOT인데 배터리죠. AS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신규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좋다고 말씀드려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설명 듣고 뭐 22선 매매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시는 분들 그 포인트가 다 지나간 거예요. MOT 역시 배터리인데요. 현대차와의 협력 바로 이제 아틀라스 배터리에 탑재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바로 이제 삼성 SDI가 삼성과 협력하기로 했죠. 거기에 10년 동안 최대 협력사 MOT 차트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배터리에 탑재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삼성 쪽의 배터리인데 거기에 10년 동안 협력사로 역할을 해온 기업이 바로 MOT라 MOT가 아틀라스 배터리에 탑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개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고 주봉 차트에서도 5주선 매매 역시 포인트 잘 잡아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10,000원까지 왔네요, 결국. 그래서 계속 10,000원 왔고 단기는 10,000원 이상 먹고 나왔다가 다시 5주선 매매, 5주선 매매, 5개선 매매. 왜 계속 이어가느냐? 아직 상투를 찐 건 아니니까요. 근데 배터리 쪽에 삼성 SDI가 너무 과열권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정홍주 위원님 짱이라고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명품 투자 포인트 남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고래 종목은 물류 테마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물류 관련주는 오히려 이럴 때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관련주 제가 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북구강로 시대에 주도하는 해운 항만의 분야의 AI에 대한 집중 투자가 앞으로 이뤄질 텐데 글로벌 공방 재편 속에서 미국 중심의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리쇼링과 생산 거점의 동남아, 인도 이전으로 물류 데이터 연계 수요가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 쪽에서도 바로 이제 AI에 관련된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물류 관련 앞으로 그 관련주에 대한 종목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관련주인데 AI랑도 엮여 그렇죠. 있다. 굉장히 어려우면서 매력적인데 종목이 뭘까요? KL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L 원래 이제 저는 북극항로 관련주의 물류 항만 쪽은 KL은 말고 전에 소개시켰던 그게 제가 가장 1번 최애 종목이고요. 두 번째 설명드릴 종목이 KL넷인데요. 정부 주도와의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의 확대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주가 되겠죠. 왜냐? 해상 물류 정보망 점유율 1위. 9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천정과 함께 해안 항만 물류 EDI 시장의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고객사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운선사, 터미널. 결국은 국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항로 개척할 때 부산항, 울산항 거점의 항만의 물동량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 유지 보수 증설 매출의 증가를 할 텐데 정부에서 8월 달에 바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5월과 6월 중에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관심주로 볼 수 있는 개념이지 무조건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전자물류 시스템 담당하는 KL넷이 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필수 요소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 진척 선정 안 돼도 시범 운항을 위한 물류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파트너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고배당 매력도 있고 수익도 증가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만큼 주가 강세를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사주 매수 2,980원, 임원 장내 매수 3,120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0원과 3,120원.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매수 포인트 온 것 같고요. 미상한사채 0, 500 이슈가 제로. 바로 사채 발행하는 빚이 없는 그런 무차익 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이라 아주 우량한 기업이죠. 월봉에서 5교선 매매를 이어가시면서 단기 20선 매매와 함께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KL넷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관심주 어떤 걸까요? TNL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 자, TNL이 세계적인 하이드로콜로이드 원천 기술 보연 회사로서 상처 치료제 글로벌 1위 기업의 제약바이오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게 부담은 있는데 하지만 저평가니까 뭐 나름 근데 KL넷이 좀 더 안정감 있는 저평가 속에 가격 매트가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로디젤 패치와 스마트 패치 고부가치에 대한 신제품 글로벌 확장 속에 가속화를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서 매우 높은 유보율이 4,000%가 넘어가요. 내부 자금 동업력이 탁월하고요. 유동 비율이 1,200%.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안정감도 있고 또 3M이 이번에 자체 생산해서 ODM으로 정책 전환하는데 TNL이 직접적 수혜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움직임 실적으로 이어질 것. 3M이면 세계적인 기업이죠. 자, 그리고 25년도 타이트했던 고객사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주문량이 회복세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연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과로서의 여름 패치 수출 라인업 다변화는 데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바로 내부담 매수 51,200원, 52,100원 자사주 처분 58,000원. 그리고 교환사채, 리피시가 없는 교환사채 58,000원.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이 리피시가 없는 교환사채. 가격 밑에 있고요. 돈 엄청 많고요. 저피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저퍼주죠. 저PBR. 그래서 우량한 기업으로서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꾸준한 상승 이어가되 근데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이라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KL넷이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저평가 종목 TNL이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공개 방송 오시면 다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25년도 베스트 상을 받고 5년 연속 여러 가지 베스트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명품 투자법. 이번에 기업에 대한 평가 뼛속까지 분석하는 각종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오시면 제가 같이 공부해서 테슬라 6월 달에 자율주행 한국 상용하거든요. 관련주가 무엇인지 혹은 KL넷 말고 더 확률 높은 북극항로 관련주가 무엇인지 같이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홍주 위원의 공개방송 참여 방법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화면처럼 스크롤 내려보시면 위원님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